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29명, 다시 1,000명대에 진입했습니다. 누적 확진자도 6만 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정부는 내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다시 논의해서 결정합니다. 자세한 내용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만은 여전히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연말 연시 각자 좀 집에서 보내달라라고 좀 방역 당국도 그렇고 뭐 교수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출연하시는 전문가분들이 계속 강조를 해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돋이 명소라고 불리는 곳에 열차 좌석이 다 매진이었다고 하거든요. 먼저 관련 얘기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어떤 면이 내려가십니까요? 해돋이 부분. 해수욕장이나 이런 데 통제가 돼가지고 보긴 아쉽긴 하지만 근처에서 좀 아쉽지만 보려고 이제 계획 중에 있어요. 좀 되긴 하는데 어차피 다 맞고 이래가지고 그냥 호텔을 가겠을 것 같아요. 오늘은 다 마감됐어요. 지금 50% 제한 때문에 제한하고 나서 남은 객실들은 지금 다 예약이 완료가 됐어요. 네, 예년만큼 그렇게 많은 인파들이 몰리진 않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우리가 좀 집에서 보내주십사 하고 당부했던 것보다는 좀 많은 인원이 움직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왜 그런 걸까요? 사실 뭐 대부분의 시민들께서 잘 지켜주시기는 하는데요. 네. 이제 젊은 층들 중심으로 1년 넘게 이런 코로나 상황들이 길어지다 보니까 게다가 새해를 맞이하는데 또 우울하게 보낼 수 없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떠나 있는 마당이라면 일단 그곳에서라도 이제 본인들의 건강을 꼭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또한 그곳에 관광지에 있는 그런 업장이나 이런 데서도 전파를 시키면 안 되니까 조심스럽게 행동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 차박이라고 하죠. 차에서 뭐 머물거나 아니면 이제 네. 캠핑을 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뭐 야외니까 괜찮겠지 이런 생각도 좀 있지 않을까요? 예, 사실 이제 야외에서 캠핑할 때도 예전에 캠핑장에서도 집단 발병한 적이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캠핑을 하더라도 또는 차박을 하더라도 다른 분들하고 서로 마스크 쓰지 않은 상태로 교차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해야 될 것 같고 식사나 이런 걸 하더라도 정말 같이 있는 한 두세 명 정도가 소규모로 조심스럽게 식사를 하는 등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주셔야 그런 캠핑장이나 차박하는 공간에서의 또한 유행 자체도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지난해 계속 이제 뭐 1,000명대 안팎으로 확진자가 계속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제 방역 당국도 브리핑을 할 때 수도권의 증가세도 좀 약간 둔화된 측면이 있고 앞으로 이게 좀 뭔가가 좀 다 잡힐 조짐이 보인다라는 그런 좀 분위기로 브리핑을 했었는데 오늘 다시 이렇게 1,000명대로 새해 첫날부터 확진자가 나오는 걸 보고 좀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2.5단계 또 특별 방역을 시행을 하고 있어서 일부 좀 감소되는 측면들을 보이기는 합니다. 뭐 예. 서수도권 특히 서울이 한 300명대까지 떨어지기는 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뭐 동부 구치소 같은 이제 집단 발병 사례들 또한 요양병원, 요양원에서의 집단 발병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1,000명대를 넘어서고 있기는 하거든요. 네. 일단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 정도로서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정점을 찍은 거, 한 1,000명 내에 정점을 만든 수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께서 더 지금 상황에서 좀 더 각별하게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또 방역 당국도 국민들이 잘 동참할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을 해서 일단 지금의 유행 상황들을 빨리 통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 의료 체계 안에 있는 병원들이나 이런 곳에서의 그런 피로감들이 늘어나고 또 중증 환자 사망자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들이 계속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들은 일단은 이제 확진자 숫자가 줄어드는 게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효과의 정점이 지금 이제 1,000명대 안팎이라면 그러면 이제 정부가 내일 이 3단계로 격상할 것인지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일단 뭐 정부의 방침은 3단계로 갈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2.5단계를 유지를 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특별 방역 대책이 이제 연말 연시에 시작이 됐잖아요. 네네. 아마 이 부분들을 연초까지 계속 이어서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예. 일단 뭐 정부 차원 3단계 안 올리는 부분 상당히 아쉽기는 한데 일단은 특별 방역의 가장 중요한 점이 5명 이상의 소모임들 절대 하지 말아라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들이 강력하게 지켜져서 일단 유행 상황 자체를 만만하게 이제 떨어뜨릴 수 있는 상황으로 진전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2.5단계 정점이 1,000명대 안팎이라면 이 숫자가 좀 급격하게 떨어지기 위해서는 더 강화된 뭔가 조치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5인 이상 모이지 않는 것만으로 좀 충분히
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만약에 그게 효과가 있었다면 이미 이제 조금 더 숫자가 예. 감소되는 측면으로 가야 되는 측면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동부구치소 상황들을 좀 빼고 그다음에 임시선별진료소의 숫자를 빼면 한 800여 명 정도 지금 매일 발생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떨어진 상황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좀 이렇게 되면 문제는 겨울 동안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을 가지고 수학적 모델링을 하게 되면 한 3,400명까지 떨어지는데 2, 3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빨리 할 거면 강력하게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경제적인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강력하게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별 방역 자체가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최대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조금 아쉽기는 한데 어떻든 간에 뭐 지금 어떤 방침을 바꿀 게 아니라면 지금 있는 수준이라도 잘 지킬 수 있게끔 하는 여러 가지 보조적인 대책들을 통해서 일단은 완만하게라도 일단은 그 확진자 발생 커브를 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3차 대유행의 정점이 아직 오지 않았다. 언제가 될지 모른다라는 전망도 있는데 네. 그런 걸 본다면은 좀 뭔가 강력한 조치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은 지금 정부로서는 최대한 지금 상황에서 막아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또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정부는 항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자, 그런가 하면 지금 앞서도 뭐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서울 동부구치소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제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제 4차 전수 검사가 나왔는데 수용자 126명이 추가로 네. 또 이게 감염이 됐거든요. 거의 지금 뭐 900명 가까이 지금 확진자가 네. 나온 상황인데, 근데 이게 이렇게 확진이 확산될 수밖에 없었던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만은 교수님이 보실 때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이제 3차 유행이 시작된 이후에 지역사회 감염이 만연해졌잖아요. 근데 구치소 내에 입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전혀 검사를 시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입소하기 전에 검사가 없었던 거죠? 예, 그냥 일주일 동안은 1인 격리, 그다음에 2주 동안은 신입끼리 한 대여섯 명끼리 같은 방을 쓰면서 2주 격리를 했다고는 하는데 코로나19의 특성이 일단 무증상 감염자도 많고 또한 잠복기에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일부 이제 그 수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빨리 이제 PCR 검사가 또 진행이 안 됐던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늦어지니까 이게 좁고 또 밀폐돼 있고 또 많은 사람이 이제 수용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확산 속도가 엄청 빨랐던 것 같고 집단 발병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상황은 아마 신천지 때 상황이랑 많이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때도 한 번 발생하기 시작하니까 뭐 하루 몇백 명씩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밀폐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있는 상황이고 이런 사람들이 중간중간 이제 검사를 시행받지 않아서 계속 남아 있게 되면 한 번 발병을 해버리면 정말 몇백 명, 뭐 심지어 뭐 외국 같은 경우 몇천 명까지 발생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제 앞으로는 구치소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입소자 관리 또한 중간에 증상 발현한 사람들의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4차 전수 검사까지 그러니까 4번이나 했는데 여전히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그 앞선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왔다가 추가 검사에서 양성으로 바뀌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무증상 감염이거나 뭐 이런 경우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그 안에서 접촉을 했더라도 접촉의 때가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2차 감염자, 3차 감염자, 4차 감염자가 있으니까 초기엔 음성이었지만 이제 본인의 잠복기가 끝날 무렵에 양성으로 바뀌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100여 명 정도면 남아 있는 사람에서 또 이제 뭐 5차 점수 검사하면 또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상황이 이제 점차 줄긴 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나올 만한 사람들도 몇 명 안 남아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지금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봤더니 아직도 뭐 한두 명씩 있는 게 아니라 뭐 어떤 방에는 대여섯 명씩 같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또 확진되면 나머지 또 접촉이 되니까 계속해서 연달아서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격리 대상자에 대한 밀도를 빨리빨리 이제 낮추지 않으면 지금 상황이 상당히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 나와서 음성이 나온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아서 괜찮겠지 하고 놔두면 그 안에서 또 혹시나 무증상 감염자가 있으면은 그게 또 확산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연쇄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격리의 원칙은 최소 인원이 이제 독립된 공간에서 있는 게 원칙인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안에 수용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 확진자도 빨리 빼고 또 자가격리 대상자에 해당되는 분들은 1인 격리 형태로 빨리 조정하지 않으면 지금의 상황이 빨리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지금 이렇게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지난달 27일에 첫 사망자가 나오고 또 추가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18일 동부구치소를 시작으로 교정시설 집단 감염이 시작된 이후에 법무부 고위 관계자가 처음으로 공식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서울 동부구치소 확진자 집단 발생 원인에 대해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유입 경로는 직원을 통한 유입과 무증상 신입 수용자를 통한 유입 가능성 모두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 확진자 집단 감염 발생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법무부 장관 자리가 공석이어서 차관이 이제 대신 사과를 하긴 했는데 네. 글쎄요, 이 사과도 너무 좀 늦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일단 많이 늦었고요. 전반적인 그런 이제 구치소 내의 그런 감염 대책들이 빨리빨리 수립이 되지 않았던 측면들도 있고, 특히 그렇죠. 마스크 착용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예산적인 지원도 상당히 늦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동부구치소의 상황들을 잘 복귀하고 잘 다듬어서 다른 구치소에도 이런 상황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노력을 해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정부의 이런 뒷북 대처 외에도 또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는데 동부구치소 수감자 가족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이 무증상이나 감기 증상이라서 감기 증상의 경우는 약만 처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고, 그러나 상당히 몇 명이 생활하냐고 물어보니까 그건 알려줄 수 없다. 네, 저희가 뭐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격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확산세가 일어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확진자들 뭐 이미 확진된 분들이야 뭐 네네. 다 확진된 거니까 몇 명 같이 있는 상황이 뭐 일단은 빨리 해소해야 되긴 하지만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 이제 격리 대상자로 돼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언제든 발병할 수 있어서 사실 네. 동일 집단이 아닙니다. 진짜 격리 대상자 이 중에 어떤 사람이 이미 확진된 사람이고 예. 어떤 사람은 감염이 안 돼서 그냥 살아남을 뿐인데 일단은 이게 감염된 분하고 같이 있어서 후기로 전파되게 되면 격리를 해놓나 마나 한 상황들을 만들어지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을 빨리 개선하라고 사실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인원이 많다 보니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사실 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경우도 이게 코호트 격리를 했다가 오히려 더 확진이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예. 똑같은 사례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호트 격리라는 용어 자체를 좀 조심하게 써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코호트라는 얘기는 동일 집단만 격리를 해야 되는 건데 예. 사실 이 상황에서는 확진자들 외에는 동일 집단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확진자만 동일 집단이고 나머지 자가격리 대상자도 발병할 사람과 안 할 사람들이 구분이 돼야 되고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확진자들 같은 게 빨리 빼줘야 되고 자가격리 대상자들은 반드시 가장 최소 인원으로 이제 격리를 시켜줘야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는데 지금 일단은 문제는 그러니까 여기 동부구치소 똑같은 상황이고 요양병원 똑같은 상황인데 거기서 확진된 분들이나 격리 대상자를 좀 분산 수용할 수 있는 다른 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그렇죠.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서 예. 이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어떤 특단의 대책들을 통해서 병상 확보라든지 아니면 뭐 생활치료센터나 이런 걸 확보해서 분산 수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빨리 마련해야 겨울 내내 이런 상황들이 반복될 거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은 대책을 빨리 강구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정부가 2주 동안 교정시설의 거리두기를 이제 3단계로 유지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이제 좀 밀집도도 낮추고 거리두기를 강화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추가로 좀 이 확산세가 빨리 좀 잡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요양병원 얘기도 저희가 잠깐 했는데 부천 요양병원에서 39명이나 숨졌거든요. 네. 거기다가 지금 또 구로구에 있는 요양병원에서도 190명이 확진이 돼서 이제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요양병원, 요양시설 이런 곳은 뭐 사망자도 이게 정말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뭐 이미 우리가 1차, 2차의 유럽이나 미국 상황 보시면 알겠지만 예. 뭐 요양원이나 이런 데서 환자 발생을 해가지고 뭐 전원 사망하고 이런 사례 네네. 실제로 외국에서 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 이미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사실 워낙에 이제 거의 이제 많은 기저질환들이 있으시고 집에서 생활 못 하시는 분들을 모아놓은 공간이니까 그렇죠. 거기서 사실 조그만 감염만 되더라도 언제든 사망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모여져 있는 공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공간에서 이제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 문제는 거기서 의료진들도 자가격리 대상에서 빠지게 되니까 의료진은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을 네. 하고 확진자들은 이제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이니까 사망자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요양병원 발생 상황은 정말 가장 큰 위기 상황 또는 이제 그런 응급 상황으로 생각을 하고
제일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치료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현재 맞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지금 뭐 교수님도 또 이제 의료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지금 간호사들도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 사례도 들려오고 네. 있고요. 그리고 또 워낙에 이제 현장이 열악하다 보니까 추가 이 파견 인원들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또 형평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다른 그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예, 사실 이제 그 파견 인력을 어떤 이제 이런 발생 병원에 파견하는 것 자체가 예. 일단 본인이 뭐 열심히 준비를 해서 가야 되는 측면들이 있긴 하지만 네. 꺼려지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원자는 적은 상태. 근데 막상 파견이 됐는데 그 병원 시스템을 제대로 모르니까 네네. 초반에 바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들도 벌어지고 예. 또한 받는 이제 수당이나 이런 게 기존 근무자들에 대한 위험 수당 이런 게 충분히 지급되지 않으면서 파견된 근무자들은 이제 정부에서 지급하는 수당이 좀 높다 보니까 예. 오히려 근무자들은 원래 그냥 위험수당도 못 받고 그냥 희생하면서 일을 하고 그렇죠. 오히려 파견받는 분들이 월급이 뭐 두세 배 되는 이런 역전 현상들이 이제 벌어지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좀 답답해하고 허탈감을 느낄 수 있죠. 허탈감을 느낄 수 예.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험 수당에 이런 것들을 지급을 해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조금 그래도 예. 좀 일할 때 좀 부담을 덜 느끼게 하는 방법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부가 그 간호 인력을 5,000명 늘리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인원 수보다도 실질적으로 얼마나 이제 그 역할을 할 수 네.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지금 정부가 해외 백신을 5,600만 명분을 확보를 해서 추가 물량은 더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현재는 5,600만 명분 정도의 물량을 확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물량에 대해서는 아직은 검토하고 있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의 면역 효과의 지속 기간이나 추가적인 접종 또는 정기적인 접종의 필요성 뭐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계속적인 그런 백신에 대한 도입 또 국내 백신에 대한 개발 이런 백신에 대한 전략들은 계속 그 보완해 나가는 것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우리 정부가 백신 확보에 좀 너무 좀 뒤늦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지금 5,600만 명분 정도면은 사실 우리 국민들이 다 맞을 수 있는 그런 물량이 아닐까 싶은데요. 문제는 이제 이게 과연 언제 접종이 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은 뭐 이제 그 코백스 퍼실리티 통해서나 아니면 아스트라제네카 자체 공급분을 통해서 2월 달에는 뭐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접종은 시작될 거는 같고요. 그러니까 1분기에 일부 이제 의료진이나 또 방역 요원 또는 고위험 시설에 계신 그런 어르신들 대상의 접종이 시작될 것 같고요. 아마 2분기가 되면 본격적인 접종이 시작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접종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접종하는 백신마다 이제 콜드 체인이 다르게 구성이 돼야 되는 네네. 측면들이 있고 특히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접종하기 상당히 까다로운 백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제 백신을 확보를 할 때 우리나라 내에서 접종이 용이하고 또한 빨리 접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마련하고 또 그런 백신들이 만약 더 필요하다면 우선적으로 더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 생각이 되거든요. 네. 지금 가장 장점이 되는 백신들이 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얀센 백신 같은 경우는 조기에 빨리 접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아직 이제 뭐 3단계 연구 끝나지 않았지만 노바백스의 백신 같은 경우도 상원 보관이 가능하니까 예. 만약에 접종이 만약에 늦어질 것 같으면 다른 빨리 접종 가능한 백신들을 조금 더 구매를 해서 일단 접종 속도를 좀 빨리 하는 방식을 취하는 게 지금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정부는 이게 해외에서 맞는 그 사례들을 보고 좀 안전성을 판단을 한 이후에 맞아도 늦지 않다라는 입장인데 아무래도 이제 빨리 맞아야 된다라는 여론이 많다 보니까 좀 서두르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이 안정성 부분은 얼마나 그러면은 좀 담보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러 국가에서 접종을 하니까 이미 지금 정도 접종 한 200~300만 명 이상 접종이 된 상황에서 큰 문제 없었으니까 안전하다는 걸 이미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거고요. 예.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도 영국에서 이미 이제 사전 승인, 신속 승인이 됐으니까 네. 1월 달에 우리나라 들어오기 전에 영국에서 한 몇십만 명 수준 정도의 접종이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그 정도 수준에서 큰 문제가 없다면 일단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타국에서 이제 접종하는 상황들과 그거에 대한 안전성 레포트들을 제약회사 통해서 다 수집을 해서 일단 우리나라 국민들이 맞을 때 큰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접종할 수 있는 건 이미 2월 달에 시작해도 다 자료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일단은 그 두 가지 빨리도 맞추고 안전성도 확보하는 이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